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본인의 능력을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나올 때하고 오늘 현충원 갈 때의 느낌을 보면 당연히 그렇지. 미증유의 사건이니까 내 인생에서 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익숙해지면 진짜 내 스스로가 역사에 남을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네. 본인 처음 겪어본 거잖아요. 당대표로서 총선 지휘봉 도 처음이잖아. 근데 일단 오늘도 이야기가 있지만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겠죠. 그렇죠.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충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잖아. 예. 야야야 만나줄게. 오늘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만 만난다면 윤석열은 만날 의향이 있겠죠. 근데 야당이 다수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만 딱 찍어서 이재명 대표만 만납니까? 야, 저 사진 보니까요. 야당 대표를 다 만나야 되는데. 저 사진 보니까 국회의장님도 계시네. 든든합니다. 윤석열한테 네. 저승사자 같은 느낌 아니에요? 까만 옷 네. 입고? 그렇죠. 거기다가 과거 예전에 그 직장 상사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직장 상사.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죠. 여기 이제 이런 메시지가 뭐 길게 한 개는 아니라 윤석열을 만나고 싶다면 만나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오늘 조국 혁신당도 이제 시간이 대부분 비슷하게 겹쳤나 봐요. 민주당 끝나고 기다렸다가 조국 혁신당도 저렇게 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방명록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일반 중도라든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싸움 좀 그만해라. 민생 정치 신경 써라.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생 신경 쓸게. 그러려면 윤석열이 다 만나야 돼. 이런 느낌이 좀 가깝고요. 조국 대표는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이게 중위법 느낌이 확 난다.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직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죽겠다 하면 사는. 자 이거였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윤석열과 영수회담 의향이 있다. 야당 협조가 필요할 건데 저 말이 너무 메시지가 그러니까 네. 우리 도움이 필요할 텐데 네가 뭐 네. 만나고 싶다면 만나줄 의향은 있어. 성렬아 민주당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좋아, 그럼 이재명 대표 만납시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뭐라고 하기를 할 겁니까? 재밌겠다.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윤석열하고는 당연히 만나지만 조국 대표도 빨리 만나겠다. 내가 봤을 때 주말 안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여기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사이니까. 네. 어쨌건 총선 압승을 해서 차기 대선을 확고히 했다. 이거는 이런 게 있거든요. 추세가요. 대세론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검사를 하던 놈이 대통령 하니까 당첨됐다고 표현하잖아요. 정치 수업이 안 됐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까지 거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대선주자 지지율이 있고 이런 총선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압승으로 끌어갔잖아요. 야당으로서는 역대급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못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진영 내에서도 지지하진 않아도 대통령은 이재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영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재명을 찍지는 않지만 저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여부를 떠나서 보통의 국민들 머릿속에 이재명 뭐 이제 대통령 할 만하지. 그렇지. 이런 의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뿌리 내렸어요. 그게 이제 시작된 지점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사이다 어디 갔냐 할 때 단식을 시작했고 그 단식 끝에 구속 그 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그
청경한테 이제 고개 숙여서 이제 지팡이 들고 맞아. 비 오던 날 네. 고개 숙이던 그 모습부터 엄청난 드라마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습을 당하는 김진성한테 그 칼로 피습을 당하는 그 모습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길에 가는 과정에서 여러 고생 끝에 결국에는 생존했잖아요. 생존하고 성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국민이라도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 정도 했으면 대통령 해도 돼.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짜 온갖 고생들 다 하고 수사가 제일 고생이죠. 오늘 또 재판 갔어요. 그렇죠. 예. 현충원 갔다 끝나고. 근데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썸네일 보시는 것처럼 방송 3사에다가 종편들까지 전부 다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예전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만 해도 여의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지자체장 하던 사람 여의도 문법 모른다. 배지 한 번도 안 달아봤는데 여의도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다수였었단 말이에요. 그 말 되게 듣기 싫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당 장악력을 잡고 이제는 이재명의 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배지도 달았고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이거 정말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진 과정을 거치면서 2년 당대표를 완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사법 리스크라 그래서 구속영장 치고 네. 뭐 그때 박광원 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비대위원장에 누구 안 친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썰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총선을 이기지 못했다면 언론들이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이재명 한계 사법 리스크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확고해진 거예요. 스스로가 셀프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마이크 쓰기 전부터 전국으로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맏형으로서 모든 걸 진두지휘했다. 조국 대표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95 정도 한 겁니다. 거기에 부족한 5%를 채운 거예요. 근데 요거에 언론들이 요거 갖고 이제 갈라치기 할 거예요. 갈라치기 하더라고요. 네. 조국이 이제 맞상대가 됐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조국 대표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자, 근데 이번에 동아일보가 성향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 성향 분석. 저는 저런 기사 볼 때마다 너무 같잖아요. 근데 재미있기는 해. 지들이 뭔데 저런 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때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 이재명 캠프로 간 사람이 약 30명이었어요.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친명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부터 친명, 원조 친명, 대선 때부터 친명, 최근 친명 이렇게 있는데 그 싹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분석에 의하면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에서 161명 중에 친명이 109명, 중립이 27명, 비명이 25명이더라. 친절한 분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109명에 14명은 그 비례에 포함하면은 123명이 친명입니까? 말도 안 되는 개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도 그렇게 그닥. 왜냐하면 저거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설레발치고 썸네일 자극적으로 달고 하는 게 일반 유튜브는 할 수 있어. 동아일보가 저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기자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수첩에다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저런 친계 어떤 친선을 분류하냐면 이 기사를 쓸 때 친명계 의원인 누구 이 표현을 쓰려고 자기들끼리 그냥 앉아서 놀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감한다 이런 것보다 저기 비명 누구 이런 건 뭐냐면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뭐 기타 출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포함해가지고 갈라치기 딱 해놓는 거야. 근데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이재명이 공천을 할 때 친명 위주로 공천했다. 또 그런 프레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력을 해갖고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이 이재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놔서 카테고리를 아따 새끼들 진짜 겁나게 할 일 없구만. 관심 많아졌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180명 중에 30명 정도밖에 안 되던 소위 친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나머지는 대부분이 중립이거나 예. 친낙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나 해볼게요.
검찰이 미친 짓 뭐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냥 그런 거 못해요. 그때는 이재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3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충 야 그래도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잡아가게 만들면 되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쟤네들 논리대로 말하면 죄가 있나 없나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 개소리 하는 게 있었을 거고 지금은 이 흐름에서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낸 게 누구냐면 당원들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얘네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DJ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DJ처럼 딱 이재명이 민주당을 완전히 접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요. DJ 대통령이 훌륭한 리더긴 했지만 그 당시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 다른 당입니다. 예, 예. 권리당원 숫자만 봐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기 전에 당 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그 민주당 권리당원이 120만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 명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미국의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250만 명이 넘는 당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된다고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재명인데 지금 와서 뭐 당 장악력 무슨 뭐 친명계 비명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말초적으로 이야기해보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기침만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쓰러지는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갔다. 갈라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보수 언론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우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192명 또는 175명을 성향 분류하고 있는 것도 즐겁잖아.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재명을 조중동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조중동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세과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는 한동훈계가 있어 윤석열계가 있냐고. 그래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야 25만 원씩 줍시다. 어이 대통령 나 만나야 될 것인데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도 갈라치기 프레임에 우리가 진물이 나서 그런 건데 동아일보에 분석하면 지역구 중에 106명은 확실히 친명이더라. 그리고 중립 뭐 더하고 나면 사실 이거 이재명 당 됐다. 그래 고마워 분석해줘서. 근데 이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당원이 이재명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 공천에서 정말 뭐 전생에 나라 구했다고 불릴 만한 김종민이 그 옆자리를 잘 써가지고 소상무료를 잘 써가지고 세종에서 무효표가 5.5%가 나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김종민은 못 찍겠고 비례대표만 찍고 집에 가버린 사람이 5.5%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저 숫자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고령자층이 많은 투표에서도 1.4% 정도 나온대요 무효표가. 아니 근데 저게 숫자로 보이는 6,700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류재환은 얼마나 속상할까. 이거를 내가 왜 보여드리냐면 민주당 당원들이 만들어가는 그래도 국민의힘한테 줄 수 없지. 예. 지지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근데 김종민은 지금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마움이 없잖아요. 마치 내가 잘라서 된 것처럼. 그러니까 김종민은 살아남았지만 역사에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한테 기억하라고 아마 김종민을 남겨둔 게 아니냐 하늘이. 왜냐하면 지금 다 사라졌잖아. 자 이름 하나씩 불러드릴까요? 조홍천, 설훈, 이원욱, 이낙연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지고 나면 3개월만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근데 김종민이 국회에서 나댈 때마다 아 설훈, 이낙연, 조홍천 할 거 아니야. 예.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이재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 아무리 잘나봤자 민주당 간판 떼면 동네 아저씨예요. 지가 뭐 잘났다고 이게 돌아다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당원 지지자예요.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재명을 검찰 아가리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애가 한 명 살아 돌아왔잖아. 계속 기억하라고.
역사에 기억하라고. 아 이게 또 국민의 선택이 이렇게 현명하다. 그렇지. 완전 엄청나잖아. 머리에다가 이렇게 강시처럼 부적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래 배신을 잊지 마라. 배신자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훌륭합니다. 근데 야, 저 이낙연 쪽에서 새날 방송 무슨 영상 하나에다 좌표를 찍었더라. 왜요? 새로운 미래 이제 시작이래요. 아 그래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생 정당인데 뭘 그렇게 기대하냐. 우리는 앞으로 시작이래요. 열심히 하겠죠. 뭐 예, 열심히 하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근데 어쨌든 마지막 불씨는 꺼졌잖아요. 안 꺼졌대잖아. 소방관이 들어가서 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뇌를 남한테 의탁한 사람들 꽤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 못 하는 거야. 걔들 지금 댓글 뭐라고 다는 줄 알아요? 이낙연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대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향이 뭐 개혁적이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쪽 적폐청산을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쪽끼리 암묵적이든 사실적이든 서로 결탁해가지고 실제로 개혁할 사람 이재명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 이낙연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안 생기지. 이재명 털어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수사해가지고 결국에는 딱지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지금 재판 받으러 다니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진보 쪽에도 모자란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절대 다수가 또는 일반 국민들 절대 다수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저쪽에 윤석열 찍었던 극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극우라는 게 민머리에 죽창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떤 지역에선가 호남은 광주는 빨갱이가 만든 5.1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극우인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촌로에도 그 생각하면 극우인 거예요. 민주당 싹 쓸어버려요.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딱 극우라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 감소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근데 참 사람들이 이번에 민영배 의원이 이낙연하고 이제 붙어봤잖아요. 광산을 해서. 근데 그 소회가 이런 거예요. 이낙연은 민주당과 앞으로 계속 함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알겠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그로로 또 뭐 그 민영배 의원이 군대를 간 지가 언제입니까? 거의 한 40년 전이에요.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는 민영배 의원 자체를 털 게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런 걸로 뭐 한다거나 근데 뭐 계속 깨끗하다는 게 이낙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낙연이 언제 압수수색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준으로 압수수색 털고 하면은 왜 지금 뭐 와이프의 그림 강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사람도 이낙연이에요. 털다 보면 그 사람도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선거 많이 해보고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맞나? 그 팀도 그렇고 뭐 지금 뭐 민영배 의원이 지적한 바로는 원래 이 선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기류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만 민주당 심판을 외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총선에 오기까지 뭐 당명 가지고 뭐 당원들하고 싸운다거나 뭐 이런 지리한 과정들이 너무 이 총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낙연의 그 웃기는 캐치프레이즈 마지막 불씨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이낙연을 다 같이 파묻어버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낙연 이야기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낙연이 누군지 모르네요.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잠깐 꺼냈냐면 아직도 이낙연 지지자들이 세상 바뀐 거 모르고 새로운 미래는 이제 시작이다 같은 소리 하는데 니들 유일한 의석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준 거야. 맞아요. 만들어준 거죠. 그건 좀 아시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가짜 마타도 돌린 게 당신들이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국민적 기준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들이 만든 윤석열 한동훈만 만든 게 아니라 이낙연이 만들었던 대장동 같은 리스크의 끝은요.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낙연이 탈당했을 때 이낙연은 막 진짜로 민주당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가 그때 꺼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잘 안 도왔죠. 네. 네. 억지로 나왔죠. 네.
당대표 경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낙연 자체가 결국 흑화되더니 이번 총선을 끝으로 그냥 사라진 거예요. 민영배 의원한테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그럼 끝내라고 제발 부탁하는데 지금 이낙연은 김종민보다도 못하는 걸로 전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나와서 떨어졌고 영남에 나가서 떨어졌다면 좀 나아요. 호남에서 호남을 대표한다는 정치인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정치생이면 끝났다고. 정치인들 자리지라고. 진짜 창피할 겁니다 지금. 근데 뭐 다시 시작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자, 어쨌건 네.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습니다. 그 대선 나와가지고 박정희라고 완전히 막 간발의 차로 졌어. 그것도 예,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유신 선포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때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신화가 예. 만들어지면 절대 지도진이 되는 거예요. 직함도 없고 당도 없으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화가 만들어져 10년 넘은 시간 동안 결국엔 대통령 되잖아요. 그 과정에 따르는 사람들이 동교동계가 되고 이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위로 올리죠. 이재명 대표가 구속당할 위기, 테러 당하는 사건, 총선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민주당의 확고한 주류가 된 거예요. 이건 못 흔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낙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문재인 대통령 후광 때문에 총리 돼가지고 개혁도 못하고 180석 말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스토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반사체였다고. 이낙연한테 사람들이 별로 기대는 게 없는데 박근혜 이명박 사면 주장하면서 본색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상징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정말 역대급으로 운 좋게 검사질하다가 문재인 배신하고 대통령에 당첨된 거예요. 당첨. 사실 그 당시에 그 당 새누리당 입장에서 대권 주자가 없었잖아요. 박근혜가 갑자기 탄핵되고 사라지면서 그나마 내가 그 정도 체급이 된다고 오게 되면 황교안이나 홍준표나 자기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대를 키우지 못해서 급하게 구한 게 그 윤석열이었던 것뿐이죠. 윤석열이 뭐 그 인물이 좋았거나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발굴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운이죠, 운. 자, 그 똥파리들이 제가 보니까 슬슬 전선을 이동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어쨌든 이재명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애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똥파리들이 이낙연을 이용해 본 측면이 있잖아요. 흐름을 보면 그건 뭐냐면 슬슬 이자들이 이제 조국 대표 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이재명 흔들어야 되니까 현실 권력이 됐잖아요.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는데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조국이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대표랑 갈라치기 하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갈라치기 이용당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 이번에 당선된 12명 의원들 몇 면이 다들 믿음직한 사람들이고 걱정 안 되는데 걱정되는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죠.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이재명 대표, 야, 난 벌써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메시지 나올 것 같아. 김건희 특감 이런 거 있잖아. 자, 윤석열 딱 기다려. 내가 윤석열 씨한테 마지막 이야기 드려요. 이재명 대표 만나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마지막 경고야.